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단원부터가 이제 이제 2학년 기준 했을 때 1학기가 역학적 에너지 단원이 되고 전기 에너지가 2학기 중간고사, 파동 에너지가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1학기 중간 기말인데 이후 전 시간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빠진 부분,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부분이 있거든. 거기선이 가장 선정과 대성의 예일이 항상 거기서 잘라내.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때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여기 파트가 들어가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실력은 1학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알겠지만 여기 등수나 이런 거는 1학기, 2학기를 합치기 때문에 1학기 때 잘해놓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편하고 여기 부분이, 근데 애들이 대부분이 앞에서 박살이 나면 여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이유가 공부 방법이 되게 달라. 앞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파트까지는 약간 수학적 개념이어서 수학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언어적 개념이 훨씬 더 많아. 그다음에 얘는 약간 투파트 같은 화투, 물투의 개념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온도와 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다 아는 단어인데 과학적으로는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온도라는 건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온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온도라는 것은 요걸로 해야 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일상적인 생활에선 뜨겁고 차갑다라고 표현하지만, 과학에서의 온도는 움직이는 정도, 즉 요 단어로 쓸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의 온도는 주로 누굴 사용하냐면 섭씨 온도라는 개념, 단위로는 도씨를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쓰고, 얘는 단위로는 켈빈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다른데 뭐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문제를 보면 얘가 왜 중요한지 아는데, 문제에서는 섭씨 온도로 알려줘.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온도로 바꿔놓고 푼 다음 답이 구해졌어. 그러면 보기 중은 다시 섭씨 온도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섭씨 온도를 우리는 스몰 t로 표현하고 절대 온도를 라지 t로 쓰는데, 문제를 보면 돼요. 문제상에서는 섭씨 온도를 알려주면 절대 온도로 체인지를 걸어서 여기다가 풀고, 문제에서 섭씨 온도로 풀 때는 절대 온도로, 다시 답을 구할 때는 섭씨 온도로 다시 체인지를 걸어요. 이제 요 패턴만 알면 그다음부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여기 좀 처음에 아이들이 조금 약간 당혹스러워요. 어려워하진 않은데 그러다 좀만 지나고 나면 몇 번 풀다 보면 한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다, 활발한 정도가 높다, 운동이 훨씬 잘한다, 같은 말로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의 정의가 뭐니? 라고 말하면 사실 잘 대답 못하고 열이 뭐니? 그러는데, 열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요 단어를 쓰자. 열 에너지. 열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것을 열이라고 해. 정확히 할게. 열 에너지야.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네. 에너지의 변화량은 한 일이지. 한 일이야. 한 일은 어떻게 구해? FS로 구하죠. 힘이 들어가죠. 힘은 뭔데? 변화잖아. 누구를 변화시킨다?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을 우린 열이라고 하고 에너지예요 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부분을 살짝만 믹스하면 되어지는데,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는데,
종종 개념 문제로 중간중간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슬쩍슬쩍 온도라는 개념, 열이라는 개념을 보기 중에 넣어줘요.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서 걔를 솎아내고 출발하면 정확도가 높아지고 얘를 성근히 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얘 때문에 보기의 답 선택에 헷갈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구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아는 거니까 이건 필기하지 마. 내가 해놓고 카페에다 올려놓고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읽으면 이렇게만 하세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섭씨 온도는 템퍼레처를 쓰기 때문에 T로 쓰는데 소문자를 쓰고 대문자를 써요. 그런데 듣기만 하지 말고 섭씨 온도라는 것은 일단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 때, 물이 끓을 때 그때의 온도를 얼마로 했냐면 0도씨라고 했고 얘를 100도씨라고 임의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해놓고 요 얼때와 끓을 때의 차이를 100등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특별히 문제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과학적 논거로 한 거야? 사람들이 임의로 잡은 거야?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표현하는데 맞다. 혹시 온도 측정하는 방식이 절대온도, 섭씨온도, 화씨온도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미국권의 영향을 받으면 섭씨온도를 좀 더 많이 쓰고요. 유럽의 영향을 받으면 화씨온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본이 화씨온도를 좀 써. 우린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섭씨온도를 좀 더 많이 쓰고. 오케이. 이런데 이렇게 임의로 잡았어. 그런데 이것까지 근데 과학에서 이제 절대온도로 넘어올게요. 이 절대온도는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고 얘는 공식 한 번만 쓸게.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열이 많아서 운동 에너지 절대온도가 크다라는 말의 뜻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속도가 변한다. 그럼 여기서 살짝 한 번만 생각해 줘. 얘를 살짝 체크만 해볼게. 요 아이야. 이 절대온도는 운동에너지인데 속도와 관계가 있어. 그때 조금 어거지가 아니라 요 속도라는 개념은 표현을 하면 빠르기가 되어지거든. 빠르게 움직인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속도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와 반드시 연결을 짓냐면 부피와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열이 많아, 열 에너지가 많아, 절대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서 막 움직여.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옆을 막 벽을 때려요.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러면 이제 과학적 논거가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측정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 절대 온도가 줄어들면 에너지가 줄고 속도가 느려지니까 부피가 줄겠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럴 때가 있을 거야. 어떤 온도인진 모르는데 부피가 0일 때가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부피가 0일 때가 있겠지.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때를 절대 0도라고 하기로 하면서 0 켈빈을 쓰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러면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표현이 된 거야. 그래 놓고는 이거를 섭씨 온도로 환산해 봤어. 섭씨 온도로 환산해 보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273 도씨와 같은 온도로 측정이 되더래.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냐면 얘는 대부분을 기체를 기준하거든. 그럼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여.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활발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온도를 계속 기체를 낮춰보자. 그럼 뭐가 되게? 그치.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니까 기체가 안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아까쯤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화학2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화학2가 내려가면 조금 더 편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열이라는 것은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상태는 일단 무시. 열은 온도만 갖고 얘기할게. 이론적으로.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샤를이라는 분이 정리하셨어요. 샤를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온도와 부피의 관계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살짝 본 적 있을 텐데 요런 거. 에이 아니다. 괜히 너희들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라고 했어. 그러면 요걸 갖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어떻게 좋아. 그렇다면 한번 끊었다 다시 할까? 여기 파트는 화학2의 개념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화학2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중학교 화학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중학교 화학 내용은 실제로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 화원에 있는 화학, 화학2에 있는 화학에 생각보다 기본 베이직으로 많이 깔려 있어. 근데 원리는 없고 얘는 얘거든, 얘는 얘거든, 얘는 얘거든 이딴 것만 나와. 실제로 너희도 안 믿겠지만 아보가드로스, 서영은 모르겠지만 아보가드로스 6.02 곱하기 10 이거 있지 않니? 이거 중등 과정에 있어. 근데 아보가드로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 뭐 이런 단어가 없을 뿐이지.